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저는 제 컴퓨터 한편에 아주 오래전부터 저장해 두었던,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만 꺼내보게 되는 외마디 비명 같은 기사 하나를 화면에 띄우며 방송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 바로 2025년 4월 6일, 지금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과거의 기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오르기도 전 유시민 작가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던졌던 예언 같은 경고였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우리 칼을 쓰라며 달콤하게 유혹할 것이고, 그 칼을 쥐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빛바랜 기사를 다시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허탈함과 슬픔 때문에 한참 동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화를 내려고 이 마이크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데요. 분노를 넘어선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과 가슴 미어지는 슬픔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독한 검찰 공화국을 끝내달라고, 무도한 칼춤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을 서서 투표하고 염원했던 그 수백만 명의 간절한 눈빛들이 떠올라서인데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파하며 싸워왔던 걸까요? 우리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그 잔인하고 교활한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청와대로, 용산으로 들어설 때마다 사냥개는 주인을 바꿀 준비를 했는데요. 결코 처음부터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주 정중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들은 권력자의 귀에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데요. 필요하실 때 저희를 쓰십시오.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눈의 가시를 치워드리겠습니다. 그 속삭임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권력의 정상에 서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검찰이라는 칼은 상상 이상으로 날카롭고 매혹적이었는데요. 한번 그 칼맛을 보면 결코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바로 그 파멸의 시작을 경고했던 건데요. 달콤해 보이는 그 칼을 쥐는 순간 국민이 위임한 검찰개혁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고 말 것이라는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할 거예요.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독배예요, 독배. 유혹은 딱 하나 그거란 말씀이시죠?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만 벗어나면 그럼요. 개혁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뭐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면 그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소위 비예산 사업이에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저항, 저항을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검찰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던졌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공식 석상에서 천명한 겁니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겠다는 구차한 변명과 함께 말이죠. 저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여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유시민 작가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2025년 4월 6일이라는 날짜가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건데요. 권력의 단맛에 취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침몰시킬 이 예견된 파국을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건가요? 당신이 누구보다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찰에게 가장 잔인하게 사냥당하고 가장 많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가장 오랫동안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던 정치인이 바로 인간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검찰이라는 집단이 수사권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기소권을 어떻게 칼날처럼 휘두르며 사람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파괴하는지 대통령님은 책 속의 활자가 아니라 본인의 온몸과 핏물로 겪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진 풍파를 겪어낸 사람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자마자 그 검찰에게 다시 보안 수사권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쥐어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당국이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악용될 여지가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겠다는 그 아니란 인식이 참으로 서글픈데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 검찰이 권한을 쥐고도 악용하지 않고 가만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권한은 부여되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스스로 자라나고 확장되며 결국에는 자신을 준 권력의 심장마저 겨누는 칼날로 돌아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피로써 내려온 검찰의 역사입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유시민 작가는 그것을 독배라고 불렀던 거죠. 독배는 처음부터 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탈 잔에 담겨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다가오는데요. 한 모금 마신다고 당장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는 자신이 독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맙니다.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흐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심장을 먹게 만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저는 이 세련된 언어 뒤에 숨은 잔인한 단어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로 던져주는 것은 엄연한 행정부의 의무이자 대통령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은 어떤가요? 당초 4월에 국회에 넘기기로 했던 형소법 개정 초안을 6월로 미루더니 이제는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또다시 슬그머니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는데 국회가 무슨 재주로 개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까? 공은 대통령과 정부가 쥐고 있으면서 책임은 온전히 국회로 떠넘기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말했습니다. 검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개혁을 쉽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간결한 문장은 잔인하게도 그 역도한 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개혁은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칼날이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위대한 촛불이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꺼져가는 참담한 소멸의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일정 한 번 미룰 때마다, 타협의 말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개혁의 불꽃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쾌재를 부르고 있을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검찰입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요란한 간판 뒤에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진짜 알맹이를 챙긴 채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그들이 웃고 있는데요.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냥개들의 이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칼날에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 영장 한 장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을 끝장내달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수많은 주권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의 대가가 고작 검찰의 기득권을 연장해주는 비겁한 타협이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검찰의 차가운 포토라인에 서서 흘렸던 그 고독한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지지자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는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그 화려하고 달콤한 독배를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절반의 경고로 끝나기를, 그 독배를 아직 다 마시지 않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반장이었습니다.